오늘은 이제 유모델러 간단한 설치 방법이랑 인터페이스 소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인터넷에서 이 유모델러를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홈페이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오른쪽 상단에 이제 다운로드라는 버튼이 있어요.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허브가 다운로드가 됩니다. 패키지 파일을 이제 이 허브 파일을 이 씬에다가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이 허브를 설치할 수 있게 돼요.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임포트를 하면은 설치가 됩니다. 이거 기다려 보시면은 이제 씬 같은 경우 버전은 제한이 없고요. 저 같은 경우 이제 6에다가 한번 설치를 해봤습니다. 설치를 하게 되면 이제 상단에 이런 아이콘이 뜨게 됩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은 이제 원래 로그인을 할 수 있는 창이 떠요. 그래서 계정을 로그인 하시되면 이제 이렇게 허브가 켜지게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프로를 이제 사용을 할 거라서 프로를 인스톨을 누르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최신 버전의 프로를 다운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이렇게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똑같이 이제 패키지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 버전 같은 게 업데이트가 될 경우 여기 허브에서 바로 실시간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설치가 되었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이제 아이콘이 추가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템플릿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에세 템플릿도. 그래서 여기는 또 이제 무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박스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하이라키에 이제 유모델러 X 오브젝트가 생기면서 이 에이터블 메쉬를 할 수 있는 컴포넌트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 UI를 좀 살펴보면은 이제 3D 맥스나 블렌더 같이 이제 3D 툴이랑 되게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박스 같은 기본 쉐입을 생성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고, 그 외에도 이제 플랜 같은 걸 생성할 수 있고, 선택 관련 기능, 애드 관련 기능, 이제 지우는 기능, 디폼 등 이제 다양한 모델링 기능들이 있어요. 간단히 이제 박스 한번 생성해 볼게요. 다른 툴과 유사하게 이 박스를 여기 이렇게 드래그해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박스가 생성이 됩니다. 이제 이 카메라 무빙 같은 경우 이제 유니티의 기본 단축키를 따라가고요. 여기다 이제 이런 걸 조절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세그먼트 조절도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히 박스, 그 외에도 실린더도 생성이 가능하고 원 동그라미도 가능하고요. 계단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단도 생성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한 쉐입들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성을 해보시면 이제 위에 추가로 이제 아이콘들이 생기게 됩니다. 점, 선, 면, 그리고 오브젝트 아이솔레이트예요. 점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제 이 점을 클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드래그해서도 클릭이 되고, 이 점을 클릭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피벗이 유니티 피벗이 생깁니다. 똑같이 WER로 조절할 수 있는 피벗이 생기고, 이렇게 조절을 하면은 이렇게 이동도 되고 회전도 되고 크기 조절도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점도 마찬가지고요.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한 오브젝트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기본적인 기능들이 있고, 이것만 가지고도 이제 적당한 쉐입은 완성이 되죠.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쉐입 기능들을 더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드로잉 툴에 보면은 이제 툴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이제 플랜입니다. 플랜을 생성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똑같이 세그먼트 조절이 가능하고, 디스크처럼 이제 동그라미 이런 것도 이제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계단 같은 게 있고,
좀 특이점이라고 이제 보자면은 이 박스를 예시로 들어보자면은 저희는 이 평평한 메쉬들이 기본 3D 메쉬에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렉 툴 같은 걸 여기 박스에다 들어오게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선택을 해보면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선택이 생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나머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를 생성을 면에다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됩니다. 똑같이 이것도 이제 수정이 가능하고요. 여기도 이제 폴리라인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폴리라인 툴 같은 경우는 이제 컷 기능과 비슷한 거예요. 스케치업 기반의 컷 기능인데 이런 식으로 그어서 선을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합치면 면이 됩니다. 그 외에도 이 아트 툴 같은 경우 이제 반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반원을 생성하는 툴인데 이렇게 반원을 생성할 수 있는 툴이 있습니다. 클로즈를 하게 되면 이제 선만 생성할 수 있게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면에다가 긋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텍스트 툴도 있어요. 이제 프로 버전에 있는 툴인데 여기다가 뭐 1, 2, 3, 4 이런 식으로 작성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3D 플랜으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성이 되는 기능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선택 툴들이 있고 이제 셀렉 쪽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박스를 하나 생성을 하고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런 식의 박스가 있을 때 점선면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올 같은 경우는 이제 선택한 오브젝트를 전부 선택하는 기능이고요. 반대로 이제 인버트는 선택한 걸 제외하고 모든 걸 선택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이제 그룹 인전면 추가로 생성되는 거 반대로 인전면을 마이너스로 선택을 하게 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루프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엣지를 따라가는 선택 기능도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 단축키가 있습니다. Shift 클릭하고 이제 Shift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루프 선택이 가능해요. 반대로 링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선택이 가능한 기능이고요. 이 보더 같은 경우는 이제 뚫린 면을 선택하는 기능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애드 쪽에 기능들을 또 설명을 해보자면 나이프 툴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폴리라인과 비슷한 컷 기능인데요. 이제 메쉬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커팅이 된다는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이 추가가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커넥트 툴 제일 많이 쓰는 기능인데 선과 선 사이에 이제 선을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이건 기본적인 툴이라서 이제 단축키도 C로 이제 등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C로 등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브릿지도 이제 다른 툴과 비슷하게 선과 선 사이에 이제 면을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 이제 챔퍼 같이 이제 몰딩 처리를 하거나 이제 엣지를 추가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런 식으로 눌러서 세그먼트를 조절하게 되면은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요. 이제 또 리무브 기능 쪽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은 이제 생성과 반대로 이제 지우는 쪽 기능들인데요. 같이 박스를 생성을 해서 이제 보게 하나씩 보면은 디태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선택한 부분을 뺄 수 있는 툴이에요. 이걸 누르게 되면은 밑에 여기 왼쪽에 보시면 하이라키 이제 하나가 더 복사화된 걸 볼 수 있어요. 얘를 빼보면은 이제 선택한 메쉬가 이렇게 따로 다른 오브젝트로 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한 오브젝트 안에서 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디태치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 생성이 되지 않고 이 한 오브젝트 내에서 떼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 같은 이레이저는 지우는 툴입니다. 이런 식으로 단축키 딜리트로 이제 지울 수 있어요. 타겟 윌드, 윌드라는 이제 합치는 기능인데요.
이 점과 점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빌드를 하는 이제 기능입니다. 콜랩스라는 기능이 있는데 빌드보다 이제 센 기능인데요. 선택한 부분을 이제 점으로 합쳐버리는 기능이에요. 여기다 놓게 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점으로 합쳐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많은 기능인데 이제 빌드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폴리곤을 많이 해서 이런 식의 박스에다가 이제 밀드를 한번 사용해볼게요. 밀드를 사용을 해서 수치를 좀 조정을 해보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인접된 거리만큼 자동으로 밀드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디폼 툴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쉐입을 수정할 수 있는 툴이에요. 이제 릴렉스 같은 경우나 스무스 같은 경우 이제 좀 부드럽게 해주는 툴인데 이걸 사용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부드럽게 이제 쉐입이 변형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릴렉스도 유사한 툴인데 다른 점은 이제 쉐입이 뭉그러지는 것보다 이제 UV가 이 메쉬만의 간격을 좀 더 균일하게 하는데 중점이 둔 툴입니다. 그래서 사용에 따라서 이제 상황에 따라 사용 방법을 다르고요. 스탠다드 같은 경우 이제 집으로 쓰이는 기본 툴처럼 이렇게 튀어나오게 할 수 있는 툴입니다. 간단하게 쉐입 잡을 때 쓸 수 있는 툴이고요. 그래서 반대로 이제 핀치 브러쉬 이렇게 모을 수 있는 툴이에요. 이렇게 모을 수 있고 반대로 이렇게 풀 수도 있고 네, 이런 기능이 있고요. 무브 브러쉬는 많이 쓸 것 같은데 이제 지브러쉬는 똑같이 이제 형태를 이렇게 빠르게 수정을 할 수 있는 툴입니다. 이런 식으로 쉐입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보면은 서페이스 쪽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는 좀 상황에 따른 기능들인데요. 이 머테리얼이라는 툴을 좀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이 머테리얼은 이제 ID 맵을 나눌 수 있어요. 여기서 되게 유용한 기능인데 하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오브젝트를 하나 생성이 되게 되면은 이제 한 머테리얼을 가지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임시로 머테리얼 몇 개 만들어 볼게요. 빨간색이랑 파란색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한 머테리얼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 이 ID 맵을 추가할 수 있는 툴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은 이 소켓이 하나 더 생깁니다. 다른 거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두 개가 섞여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변화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 파란 색깔 머테리얼을 적용해 주고 싶은 부분에다가 이렇게 어사인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선택한 부분에는 파란 머테리얼을 적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오브젝트는 이제 ID 맵을 두 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오브젝트 여러 개일 때 하나 이렇게 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추가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ID 맵을 구분할 때 쓸 수 있는 툴입니다. 실제로 엔진상에서 이제 보면서 적용할 수 있는 거라서 되게 좋은 기능이에요. 그래도 이제 다양한 툴이 있는데 상황에 맞게 쓰시면 된다. 뭐 UV를 컷할 수 있는 기능이나 퍼텍스 컬러 조절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삼각형을 사각형으로 바꿔주는 기능 등 이제 면 뒤집는 기능 등 이제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 또 이제 밑에 있는 기능을 또 설명을 해보자면은 이제 리셋 폼 기능입니다. 이것도 되게 많이 쓰는 기능인데요. 이 스케일이나 이제 회전 같은 게 이런 식으로 이제 수정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를 초기화를 시켜줄 수 있어요. 이 상태 그대로. 그래서 리셋 폼을 누르게 되면은 네, 아까 그 소수 상태까지 있던 수치들이 이제 000으로 고정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랑 이제 같이 쓰기에 좋은 기능이 피벗 기능. 네, 이 피벗은 이제 피벗을 제가 제 마음의 임의로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럼 이제 피벗이 여기 생기게 되거든요. 하고 싶은 부분에 이렇게 피벗을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되게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 외에도 뭐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쉐입을 이제 만드는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기능 중에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기능은 이제 모델링 쪽에 있는 기능들이에요. 그 외에도 이제 모디파이어 X처럼 모디파이어에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자주 쓰는 기능들을 이제 저희가 구현을 해놨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몇 개 보여드리자면은 밴드 같은 경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피벗이 가운데 있을 때 이 밴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위에 모디파이어 스택이 쌓이게 돼요. 그래서 수치를 이렇게 조절을 해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휘는 기능입니다. 이런 식으로 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휘어서 이제 이대로 이제 바로 이제 모델링을 한번 사용해 보고 싶다 하면 이걸 누르면은 이 상태 그대로 이제 모델링을 수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이제 잠깐 끄고 이 상태에서 수정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모디파이어 스택은 이제 좀 안전하게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이 가능합니다. 모디파이어 위에 모디파이어도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미러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이런 이제 이축을 기준으로 이제 거울처럼 이제 복사해주는 대칭으로 복사해주는 기능인데 이렇게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미러랑 같이 하게 되면 이것처럼 이제 모디파이어끼리는 서로 상호작용이 돼서 응용이 무한하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로 이제 마무리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요거를 누르셔서 이런 식으로 이제 완성된 메시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좀 많이 쓰면 이제 FFD 같은 거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쉐입을 잡아주는 기능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수정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쉐입을 빠르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요. 쉘 같은 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테스트 같은 경우를 보면은 아까 이제 이걸 디태치를 사용을 해서 이걸 깰 수가 있는데 이걸 별도의 오브젝트로 뗀 다음에 이 오브젝트를 쉘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쉘은 이제 굵기를 주는 기능이거든요. 이 쉘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수치를 조절을 할 수 있게 돼요. 이런 식으로 플랫한 메시였는데 이렇게 굵기를 덩어리감 있는 이제 메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요. 터보 스무스 같이 이제 서브 디바이드 기능도 있고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스무딩이 걸리면서 이제 폴리곤이 많아지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UV 에디터랑 에디터 창이 있어요. 여기서 UV를 실시간으로 수정할 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이 쉐입들은 UV가 간단하게 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에디터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펴져 있는 상태예요. 이것도 좋은 건데 이 에디터랑 이거의 이제 공중이 엄청 가까워가지고 이제 여기서 면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여기서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번 달리고 한번 간단하게 UV라고 펴보자면은 이렇게 면을 선택을 하시고 피고 싶은 대상의 면을 선택을 하시고 LSCM을 누르시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전개도가 펴지고요. 반대도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서 여기 피면 이제 이렇게 펴지는데 겹쳐지면 이제 색칠할 때 똑같이 겹쳐져서 나오니까 이걸 자동으로 이제 패킹하는 기능이 이제 패키는 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팩이 가능하게 됩니다. 빗으로 이제 가운데다가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빠르게 랩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이제 UV 필 때 도움이 될 만한 기능들을 제공을 다 하고 있고요. 그래도 여기도 똑같이 이제 점선면이 있어서 여기서도 점을 선택할 수 있고 선, 면, 아이솔레이트
아일랜드 기능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링 탭을 소개를 드린 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링 탭, 페인팅 탭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다음 설명드릴게 이제 페인팅 탭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UV를 폈으니까 페인팅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됐는데, 페인팅 탭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뭐 해상도를 몇 K로 시작을 할지. 그래서 2K로 이제 스타트 페인팅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레이어가 하나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포토샵이랑 이렇게 비슷한 UI를 가졌는데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페인팅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페인팅 2D 뷰에서 보게 되면은 아까 그 원래판 UV대로 이제 페인팅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똑같이 칠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이제 페인트 레이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레이어 쪽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쪽도 이제 포토샵과 유사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페인트 레이어는 이제 페인팅을 할 수 있는 이제 레이어입니다. 이렇게 브러쉬가 노출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고, 이제 오파시티, 하드니스 이렇게 간단한 조절이 가능합니다. 색깔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요. 오퍼시티에 줄이면 이제 줄인 만큼 나오게 되는 거고, 이제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이레이저로 지울 수도 있고요. 지울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레이어의 실시간으로 이제 반영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필레이어라고 있습니다. 필레이어는 이제 서페이처럼 기본적으로 채워주는 색깔 레이어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색칠이 되고, 이것도 응용이 가능한데, 테이스터 같은 걸 타일링을 할 때, 예를 들면은, 이걸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텍스처로 이제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타일링이 되고서. 같이 로테이트도 가능합니다. 텍스처를. 로테이트도 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텍스처를 이제 블렌딩 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스티커 레이어라는 게 있어요. 이 스티커 레이어는 아까와 이제 유사한 건데, 이제 이미지 같은 거를 여기다가 해당 이미지를 하나 찾아서 그러면 이제 이미지를 붙일 수가 있는데, 필랑트를 조절해서 이렇게 조절해서 이제 붙이게 되면 그 스티커처럼 붙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축키로 시프트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다른 기능을 좀 설명을 해보자면은, 이제 그룹이 있습니다. 포토샵과 똑같이 레이어를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여기다 뭐 파란 시간 칠해서 이제 그룹을 해서 이 부분은 파일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이번 그룹으로 해서 정리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마스크가 있습니다. 블랙 마스크랑 화이트 마스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블랙 마스크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검정 부분은 안 보이는 부분, 흰 부분은 이제 보이는 부분인데, 이거로 이제 마스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검정색이라서 이제 원래 녹색이었는데 지금 안 보이는 건데요. 흰색으로 이제 마스킹 하게 되면은 이제 이 부분만 이제 이렇게 페인팅이 마스킹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여기까지 칠해져 있는 건데, 여기 영역을 이만큼만 마스킹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마스크 그룹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마스크는 되게 많이 사용하는 건데 활용이 되게 많이 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그룹에는 이제 필터 기능이 또 있어요. 그룹의 밑에 들어 속해 있는 레이어들은 이제 포토샵 뭐 색감, 대비, 레벨 같은 거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이에 보시면은 그룹 하이에 보시면 필터라고 적혀 있는데 이런 걸 이제 체크를 해서 이제 조절해 보시게 되면은 아까 녹색이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고요. 하단에 있는 레이어가 그리고 밝기, 뭐 선명도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블러도 있습니다. 이렇게 블러 처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8K라서 블러를 다시 한번 이제 예를 들어서 레이어 정리를 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녹색으로 선을 긋고 블러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번짐 효과를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텍스처링을 작업할 수가 있고 페인트 레이어 같은 거 이제 필압이 가능합니다. 타블렛에. 그래서 필압을 체크를 하시고 사용하시려면 이제 필압이 붙게 되고요. 거기 지금 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머테리얼이 들어갔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보시면 이제 기본 머테리얼이 스무스니스나 이제 메탈릭의 수치 가지고 시내에 반영돼서 이제 이렇게 비치는 걸 보시는데 이제 색칠을 좀 더 디테일하고 싶으면은 이제 뷰를 바꿀 수 있어요. 알베도 뷰로 이제 바꿔서 이제 색칠에 좀 더 집중을 할 수도 있고 이제 머테리얼을 바꿔서 이제 머테리얼 적용된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텍스처는 이제 익스포트 5를 누르셔서 PNG로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누르시게 되면 이제 PNG로 뺄 수 있게 됩니다. 이력을 정하셔가지고 경로를 정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저장하게 되면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티리얼 하나 임시로 만들어서 이 베이스 맵을 적용하고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제 해당 수정한 대로 이제 바로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자동 저장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추가를 한다. 이 상태에서 이제 익스포트를 하면은 실제로도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또 좋은 점이 UV를 중간에 수정할 수도 있어요. 페인팅을 하더라도 원래 공정이 UV 끼고 텍스처링하고 이런 공정을 가질 텐데 여기서 저희는 이제 이게 중간에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즉석으로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은 이쪽 면에 이 해당 시간 레이어가 보이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응용이 더 가능한 게 많고요. 그리고 이제 리깅 탭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원기둥을 예시로 할게요. 이런 식의 이제 원기둥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피벗은 가운데 밑으로 고정을 하고 여기 아까 설명드린 페인팅 탭이고 이제 모델링 탭을 설명드렸고 또 저희는 이제 리깅 탭이 있어요. 리깅을 할 수 있는 이제 탭인데요. 그래서 이제 스타트 리깅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리깅을 할 수 있는 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해당 메시 같은 경우는 이제 원기둥만 생성하는 거니까 본 같은 게 없거든요. 본을 한번 여기다 즉석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에디트 본에서 애드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본이 생성이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 하이에 본이 생성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똑같이 이제 애드 누르시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폰이 생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움직여보면 아마 변화가 없을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웨이트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런 것도 간단하게 이제 뭐 오토 웨이트 같은 거 사용하시면은 자동으로 이제 누닝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빠르게 이제 웨이트 페인트가 가능하고, 웨이트 스캐닝이 가능하고, 이제 디테일하게도 이제 스캐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이제 웨이트를 반대로 뺄 수도 있고, 이 부분에 좀 더 웨이트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게 수정되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실제로 이렇게 회전을 해보면서 이제 웨이트가 잘 되고 있나를 볼 수가 있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수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웨이트 브러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로 이제 브러쉬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칠해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빼는 기능도 있고요. 부드럽게 블러를 웨이트를 스무스하게 넣는 기능도 있습니다. 여기도 스무스하게 이렇게 스무스라는 기능과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막 비틀면서 이렇게 리깅을 할 수가 있고, 이걸 소개하고 싶을 때 이제 리셋 포즈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회전을 하면서 웨이트를 하고 완료가 되면은 리셋으로 이제 소개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건 기둥이라서 이제 이렇게 간단한 기능을 설명했는데, 그 외에도 이제 뭐 사람 같은 거 대상으로 해서 이제 빌드본 같은 게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휴머노이드 상태의 이제 프리팹 세팅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한테는 이런 식으로 수치를 조절해서 이제 폰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휴머노이드 아바타 세팅을 해주는 기능도 있고, 대칭 웨이트도 가능합니다. 반대쪽에다가 대칭으로 이제 웨이트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리딩 값을 카피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필수적인 기능들은 다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폰이 완성이 되면은 이걸 가지고서도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리깅이랑 텍스처링, 모델링을 사용을 해서 이제 인간한 모델링들은 다 가능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전반적인 기능들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소개 못 드린 기능도 너무 많아서 이거를 제 시간에 소개하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이런 기능이 있는가 이런 거 물어보시면은 이제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컨트롤 Alt를 누르시게 되면은 컨트롤 Alt하고서 해당 궁금한 툴을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당 튜토리얼 사이트로 넘어가시게 돼요. 그래서 박스에 대한 설명처럼 이렇게 예제도 있고 자세한 설명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이드를 볼 수가 있고요. 모르는 툴에 대해서도. 그래서 설명이 되게 잘 돼 있어서 뭐 이런 툴 같은 것도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설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어로도 되어 있거든요. 한국어 지원도 해서 한국어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이 모델로 이제 간단한 기능들에 대한 소개를 했고요. 이제 그 외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니티에서도 가능이 한데,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별로 없어서 그러면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원래 하듯이 플랜을 생성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이제 렉툴 같은 거를 사용을 해서 이제 여기다 넣어서도 볼 수가 있겠네요. 이제 ISO 뷰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링을 작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반투명 기능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 메시를 보면서 작업이 가능할 듯 합니다. 그래서 반투명 기능을 사용하시면 이제 수월하게 되면서도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